번째 수업은 사진의 글자 쓰기입니다. 사진의 글자 쓰기 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쉽고 간단하면서도 애니메이션까지 할 수 있는 글씨 팡팡 앱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안부 문자나 축하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글씨 팡팡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시면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플레이스토어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터치. 플레이스토어 화면이 나오시면 맨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터치. 여기에 글씨 팡팡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여기 마이크가 있으므로 마이크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쓰겠습니다. 글씨 팡팡. 글씨 팡팡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목록의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터치. 그러면 글씨 팡팡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글씨 팡팡이 있고요. 아래에는 글씨 팡팡 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시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글씨 팡팡으로 맨 위에 있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열기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잠깐 기다리시고요. 예,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터치.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설치되는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우리는 열기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열기가 나왔습니다. 열기가 나왔다는 건 설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홈 화면에 가서 앱스 화면을 가신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 오시고요. 여기에서 앱스 화면을 가시려면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앱스 화면이 나오시죠. 거기서 글씨 팡팡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나왔는데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안 보이실 때는 예, 좌우로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하다 보면 글씨 팡팡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분홍색 바탕에 하얀 구름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글씨 팡팡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럼 제가 글씨 팡팡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가을 사진에 글씨를 넣었습니다. 색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자라든가 그 다음에 글씨가 위로 갔다 아래 갔다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애니메이션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좌우로 글씨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축하 문자나 안부 문자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사람 위에다가 이렇게 뭐 생일 축하해 뭐 아들 자녀 딸한테 이렇게 얼마든지 문자 또 지인분들한테 안부 문자를 이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팡팡 앱을 찾으셨죠? 들어가겠습니다. 터치. 그러면 이렇게 글씨 팡팡 화면이 나왔고요. 글씨 팡팡 로고가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메시지 만들기, 사진의 글쓰기, 영상의 글쓰기, 도움말이 있으세요. 여기서 저희는 사진의 글쓰기를 들어갈 건데요. 나머지 얘들도 사진의 글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단지 바탕이 배경이 사진이냐 영상이냐 이 차이인 거죠. 글 쓰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진의 글쓰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예, 글씨 팡팡에서 사진, 미디어, 파일 허용하시냐고 물어보는데요. 저희는 허용을 하셔야 합니다. 터치. 여기까지 나오셨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새 작업을 누르시면 되는데 가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작업 기록 남기기라고 있나요? 네, 지금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누르시면 해제가 되시죠. 그쵸? 예, 저희는 기록을 따로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만들 때마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체크 푸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새 작업 보이시죠? 터치.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사진을 어디에서 가져오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는 앨범 갤러리에서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다운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쁜 배경이라든가 있는데요.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는 저희 앨범에서 갤러리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그러면 이렇게 갤러리가 나옵니다. 앨범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여기서 사진을 가져오실 때는 너무 산만하거나 화려하시게 되면 글씨가 써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씨랑 그림이 좀 비슷하게 맞는 그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선택했던 그림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그 상자가 생겼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그 상자에 보시면 모서리 쪽에 기호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왼쪽에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X가 보이세요? 여기 X는 삭제를 의미합니다. 여기 X를 누르면 이 글상자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우고 다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X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 X는 삭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전. 이 그림은 회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원위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필 모양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여기 글쓰기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글을 쓰게 되면 이 글상자 대신에 내가 썼던 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기 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작다 그러시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커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 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삭제, 회전, 글쓰기, 크기 조절입니다. 그러면 글쓰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하시려면 여기를 터치하셔야 돼요. 여기 연필 모양을 터치 한번 해보실까요? 터치. 그랬더니 위에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세요 하면서 커서가 생겼고요. 아래에는 키패드가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가을이라고 써볼까요? 가을이 쓰셨나요? 한 줄을 쓰실 때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저는 두 줄을 쓰고 싶다, 세 줄을 쓰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컴퓨터에서 엔터가 있듯이 우리 키패드에도 보시면 요 모양 보이시죠? 엔터 기호죠? 줄바꿈이라고 합니다. 터치. 그러면 커서가 내려옵니다.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두 줄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깊어갑니다. 제가 깊어갑니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있고요. 여기도 가을이 깊어갑니다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 그러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림, 여기 그림 빈 공간에 터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로 나오셔도 돼요. 이해되세요? 빈 공간을 터치해도 되고 아니시면 이 기호를 누르셔도 돼요. 눌러볼까요? 터치.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오타가 생겼어요. 띄어쓰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뭐 마침표를 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시 이 연필로 가시면 돼요. 연필 가볼까요? 터치. 그러면 아까처럼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나오는 거 느낌 오세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띄어쓰기를 안 했거나 오타가 났거나 그러시면 예, 수정하시면 돼요. 저는 마침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침표가 찍어졌어요. 되셨나요? 다시 빠져나올 때는 이 기호를 누르셔도 되고 빈 공간을 터치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빈 공간 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런데 뭐가 없어졌냐면 이 테두리에 있는 기호가 없어졌죠. 예, 그럴 때는 다시 수정하고 싶다, 다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글씨 위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하시면 생겨요. 다시 빈 공간을 선택하시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선택을, 이 글씨를 선택하시면 생기고요. 다시 빈 공간을 터치하시면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글씨 위에. 그랬더니 기호들이 생긴 거 느낌 오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글을 쓰는 곳이고 오타가 나도 여기로 가셔서 고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크기 조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작게 할 수도 있고 예,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위치는 지금 가운데 있는데요. 나는 이거를 아래에다 놓고 싶다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데려가시면 되고요. 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위로 가시면 되고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얼마든지 이렇게 데려갈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저는 아래쪽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도 메뉴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메뉴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보시면 연필이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이 글씨 안에서 수정을 할 때는 여기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다가 또 다른 글씨를 쓰고 싶다. 여기다 내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글 상자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예, 그래서 글자를 쓰고 싶을 때는 이 글씨를 쓰고 싶을 때는 여기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글 상자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추가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치우고 싶으면 여기 X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누르면 없어지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카메라.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을 받고 싶다면 이걸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내가 글 상자를 추가하고 싶다. 여기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트콘, 카메라, 그림이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번에는 아래의 메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다 쓰여져 있다면 이제 글씨를 멋을 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멋을 내는 거를 서식이라고 하는데 이 서식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래의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메뉴가 잘 안 보이셔서요. 제가 왼쪽에 그림을 확대해 놨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 가을이 깊어갑니다를 제가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글자체라든가 주고 싶어요. 그럼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죠.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1번, 2번을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메뉴가 상위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먼저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이 하위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예, 그냥 누르시게 되면 안 바뀌어요 그러시는데 먼저 여기 상위 메뉴가 위에 있는 메뉴가 바뀌어야 그래서 제가 1번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메뉴를 먼저 선택하셔야 이 아래의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의미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터치, 뭐 글상자 보관, 자르기, 글씨체가 있습니다. 상위 메뉴가. 이게 다가 아니라요.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다 보면 이렇게 예, 정렬, 글씨 크기, 뭐 글씨 색, 그 다음에 외가, 배경, 효과, 애니메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 메뉴를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배경 그랬더니 밑에 하위 메뉴가 바뀌게 됐죠. 효과를 눌렀더니 또 다른 메뉴가 나오고요. 애니를 눌렀더니 또 다른 게 나오고 이렇게 내가 여기
먼저 상위 메뉴가 선택이 되어야 하위 메뉴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안 보이는데 그럴 때는 내 이 메뉴가 선택이 저랑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뉴가 선택이 제대로 되어야 이 하위 메뉴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의미를 먼저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터치가 있습니다. 원터치가 있나요?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원터치를 눌렀더니 밑에 하위 메뉴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느낌이 틀리시죠? 글씨 팡팡을 눌렀더니 또 이런 글씨가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기호도 보여요. 지금 글씨가 바뀌는 게 전체가 바뀌고 있는 거 느낌 오시죠? 근데 나는 글씨 한 자만 바꾸고 싶다. 아니면 나는 여기 첫 번째 줄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짜를 바꾸려고 선택을 해볼게요. 터치. 그랬더니 가짜만 선택이 됐음을, 그쵸? 이 연두색, 초록색이 보이는 거 느낌 오시죠? 이거는 지금 가짜가 선택이 됐다는 거고요. 만약에 글자 색을 내가 바꾼다 그러면 얘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 단추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터치. 그랬더니 두 번째 또 한번 눌렀더니 예, 넘어가죠. 이렇게 누를 때마다 하나씩 넘어가는 거 느낌 오시죠?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때는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예, 만약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위에 거를 누르면 위에가 선택이 돼요. 위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요걸 누르시면 아래쪽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줄 한 줄 바꿀 때는 요걸 이용하시면 되고, 한 글자 한 글자 할 때는 요걸 이용하시는데, 요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쪽 아래줄,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를 한번 누르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근데 보통은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할 때는 테두리 쪽을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실수했다 그러면 이 버튼이 되돌리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르고 실수했다, 지웠다 그러면 이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생긴다는 거죠. 글씨를 잘못 썼다, 되돌리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되돌리기랑 그 다음에 요 메뉴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원하시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지금 글씨 팡팡을 눌렀고요. 제가 요 화려한 걸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화려하게 만들어진 게 느낌 오시죠? 요것만 다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메뉴를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원터치는 뭐냐면 글씨 팡팡에서 만들어 샘플 서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라는 소리죠. 근데 저희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도 이런 느낌 나고, 또 이걸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글상자 보관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상자를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글씨체 있나요? 터치.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서도 글자체가 있듯이 여기도 글자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하시면은 여러 가지 글자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를 때마다 글자체가 바뀌는 거 느낌 오세요? 제가 좀 눌러 보겠습니다. 꽃 한 송이 글자체에 눌렀더니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렇게 글자체가 눌러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글자체가 바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글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메뉴를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정렬도 있고요. 글씨 크기도 있습니다. 글씨 크기는 저희가 여기서 했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렬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줄 간격과 글자 간격이 있습니다. 줄 간격을 터치하시게 되면 줄은 이 가을이와 깊어갑니다가 간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그 사이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갔더니 보세요.
줄간격이 넓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줄간격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좁아지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간격은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말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글자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글씨 색도 있네요. 터치.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다.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나는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 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만약 이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확인. 그러면 글자 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바뀌는 게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망고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보시면 복숭아 색깔, 칵테일 색깔, 무지개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십니다. 몇 가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쁘게 꾸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메뉴를 왼쪽으로 드래그하다면 외곽선도 있습니다. 외곽선은 테두리 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은 여기 뒷 배경이 있으니까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효과 있나요? 효과는 글자가 형태가 약간 삐뚤빼뚤 되는 건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렀더니 글씨가 약간 그쵸? 표가 나시죠? 글씨가 위로 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나옵니다. 느낌 오세요?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되돌리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멋있게 꾸며보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맨 끝에 애니라고 있죠. 애니는 제가 멋있게 움직이는 모양을 넣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두근두근 넣어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다음에 풍선껌 이게 풍선껌이가 블링블링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보이세요? 그 다음에 낙하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블링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까지 선택이 됐다면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터치. 그러면 여기 저장이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숫자 옆에 단추를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480부터 쭉 숫자가 나오는데요. 숫자가 클수록 해상도는 좋은데요. 용량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720이나 1080으로 하겠습니다. 터치. 그 다음에 저장 눌러보세요. 터치. 그러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지금 저장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끝나면 이렇게 광고가 하나 나옵니다. 이 광고는 저희가 글씨 팡팡을 무료로 앱을 쓰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하나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닫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닫기 항상 끝나고 나면 아마 광고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시면 여기 닫기를 누르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X 버튼이 있을 거예요. X를 눌러서 또는 닫기를 눌러서 없애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갤러리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갤러리를 가시기 위해서 실행 취소 버튼을 눌렀더니 종료하시겠습니까? 확인. 다시 뒤로 버튼 누르셔서 홈화면까지 와 보십시오. 홈화면까지 와 보십시오. 홈화면에 오셔서 갤러리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하잖아요. 갤러리 터치. 그러면 여기 저는 첫 번째 왔는데 살짝 왼쪽에 보시면 GIF라고 나와 있어요.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소리고요.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가을이 깊어갑니다 나오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해봤는데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홈 버튼 오셔서요.
다시 앱스 화면에서 글씨 팡팡 와보셔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글씨 팡팡이 이렇게 나오시면, 글씨 팡팡이 나오시면 사진에 글쓰기 들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새 작업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터치. 그러면 그 중에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죠. 터치. 그러면 이렇게 글상자가 생깁니다. 글상자가 생기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글씨를 쓸 때는 반드시 어디 쓴다? 글쓰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글상자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글쓰기 연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필에서 쓰시면 되고요. 다 쓰신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서식으로 하나씩 누르면서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여기 상위 메뉴에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위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는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보이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마무리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글씨 팡팡이라는 앱을 통해서 사진에 글자 쓰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처음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